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이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오너 3세가 이끄는 교보 라이프플래닛 생명이 1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향방에 업계 이목이 쏠립니다. SK증권이 지난해 주식 자본시장 관련 부서를 신설한 후 코스닥 관계기업 자금 조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건 넘는 유상증자를 주관했는데 대다수가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LNG 전용선을 도입해 글로벌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용선을 도입해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 같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처럼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 동력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요. 구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 빛을 볼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AI, 바이오, 클린테크, 이른바 ABC 산업. LG그룹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입니다. LG는 이들 분야에 2028년까지 50조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 반면 전기차 충전 사업은 매각하고 스마트폰 LCD 사업은 접었습니다. 구강모 회장의 과감한 결단과 판단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 회장 주도로 설립된 AI 싱크테크 LG AI 연구원. 초거대 언어 모델인 엑사원을 개발하고 그룹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론형 AI인 엑사원 딥을 통해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사업 확장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유전자 변이를 예측하고 암 진단 시간을 줄인 AI 기반 암 진단 솔루션을 개발해 엔비디아에 공급했습니다. 구 회장은 AI를 활용해 진단과 치료, 신약 개발까지 바이오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간다는 구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냉난방 공조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냉난방 공조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G는 냉난방 공조 사업을 독립사업부로 분리하고 B2B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에 사활을 건 구강모 회장. 구 회장의 성구안이 빛을 발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이 내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디지털 생명보험사 교보 라이프플래닛이 최근 자회사를 정리했고 시장에선 흡수 합병설까지 제기됐는데요. 오너 3세가 이끄는 교보 라이프플래닛의 향방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이 적자 자회사 구조조정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교보생명 자회사인 디지털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23일 인슈어테크 자회사인 포트리스 이노베이션 지분 전량을 교보생명의 다른 계열사에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4년 전 인수한 자회사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지주사 전환을 앞둔 모 회사의 내부 재정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12년째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 지난해엔 순손실 25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6.7% 확대됐습니다.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는 2천억 원을 넘겼고 자본 잠식률은 59.2%에 달합니다. 모 회사인 교보생명은 내년까지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상태로 지배구조 효율화와 자본 건전성 확보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교보생명이 교보라이프플래닛을 흡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디지털 보험사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보 역시 출범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최근 모 회사인 하나손해보험으로 흡수 합병이 결정된 상황. 다만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그룹 오너 3세인 신중현 디지털 전략실장이 직접 총괄하는 조직으로 차세대 경영수업의 일환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익성 논리를 넘어 차세대 리더의 디지털 전략 실험 무대인 셈입니다. 지주사 전환을 앞둔 교보생명이 실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디지털 보험 자회사의 존속 여부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업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SK증권이 지난해 주식 자본시장 관련 부서를 신설한 후 코스닥 한계기업 자금 조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건 넘는 유상증자를 주관했는데 대다수가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SK증권은 코스닥 상장사 이미지스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로 재작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처럼 SK증권은 올해 들어 잇따라 실적과 재무가 부실한 이른바 한계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증을 주관한 회사 중에는 형지INC, 형지글로벌, 상지건설 등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며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대규모 적자에 빠져 있고 탄핵 전후로 주가 변동성은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SK증권은 지난해 ECM 부서를 신설하며 사업 확장을 공언했지만 한계기업 자금 조달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에서 ECM 업무를 전담하던 팀이 단체로 SK증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 팀이 옮기기 전 과거 유진투자증권이 유증을 주관했던 상장사 중 일부는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세토피아, 드래곤플라이 등 현재 상장 폐지 심사 중인 코스닥 상장사도 다수입니다. 증권사는 상장사의 유증을 주관해 수수료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실권주를 대량으로 떠안을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SK증권은 이미지스, 스코넥 등의 유증을 주관하며 미청약 장유 주식을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앞서 상지건설 유증은 청약률 11.2%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간 증권사가 내놓는 장밋빛 전망에 휩쓸려 투자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일부 한계 기업을 거론하며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권주 인수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권용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액화 천연가스 전용선을 도입해 글로벌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용선을 도입해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 HD 현대사모중공업 부두에 거대한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지난 23일 포스코그룹이 도입한 첫 자체 LNG 전용 운반선 HL 포르투나호입니다. 포스코그룹의 LNG 조달 전략을 위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장기 수입 계약과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HD 현대사모가 선박을 건조했고 H라인 해운이 운항 관리를 맡았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H라인 해운과 선박 장기 용선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르투나는 라틴어로 행운을 의미합니다.
HL 포르투나우는 전장 299m, 폭 46.5m, 적재 용량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운반선으로 북미산 LNG 운송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회 운송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1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이중연료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운송 중 증발된 가스를 다시 냉각해 연료로 복원하는 고효율 재액화 설비도 갖춰 국제 환경 규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전용선은 27일 인도 후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부터 글로벌 LNG 트레이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셰니에르 터미널과 광양 LNG 터미널을 왕복 60일에서 70일 주기로 오가며 LNG를 실어 나르게 되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은 HL 포르투나호를 시작으로 LNG 전용선 도입을 확대해 에너지 사업을 키워나간다는 계획. 이번 전용선 도입으로 가스전 생산부터 도입, 저장, 발전까지 아우르는 그룹의 LNG 밸류체인이 한층 강화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을 따냈습니다.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는 개포주공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모습인데요. 현대건설은 앞으로 강남 압구정 2구역과 성동구 성수 1지구 등에 수주 영역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이 단지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1차와 2차 입찰 모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개포주공 67단지에는 21개 동 총 2,698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 공사비는 약 1조 5,138억 원. 현대건설의 올해 첫 단독 수주 성과입니다. 이로써 총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2조 9,419억 원으로 3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재건축은 총 9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단지에서 4단지, 8, 9단지는 입주가 완료됐고 5단지는 지난 2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6, 7단지 수주로 현대건설은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셈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DH 르베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습니다. 수인분당선 대모산 입구역과 단지를 연결하는 무빙워크를 설치하고 최고 115m 높이의 스카이라운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현대건설은 강남 압구정 2구역, 성동구 성수 1지구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나서자 방산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등 대표주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 상장지수 펀드들도 견조한 수익률을 보이며 방산주들이 투자자들에게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미국이 경찰 국가를 포기하면서 자체적으로 국방을 지켜야 하는 각국이 앞다퉈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K 방산업체들도 전투기, 자주포 등 계속적으로 대규모 해외 수주를 따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의 주가는 오늘 장중 14만 2,300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올해 상승률은 174%가 넘습니다. 증권가의 호평과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매수세에 불을 붙이는 모습. KB증권 정동익 연구원은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돌파한 건 현대로템 창사 이래 처음이라며 2분기 이후에도 실적 호조와 수주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와 내년 추정치를 각각 42%, 28%씩 올려잡았습니다. K방산주들은 수익률 무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K방산은 올 들어 113.2% 급등했고 여타 방산 관련 ETF의 수익률도 80%대에서 10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에게도 방산은 주요 키워드입니다. 방산,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팔란티어는 서학개미 보관 금액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팔란티어 누적 투자 금액은 41억 7,016만 달러에 달합니다. 오늘 환율 기준 5조 7,122억 원 상당입니다. 최근 미국과 국내 업체들이 조선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도 방산업종의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방산업체엔 조선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라면업계 1위 자리를 지켜온 농심이 최근 국내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실적 둔화에 직면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주력 제품인 신라면 툰바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내수 침체로 수익성이 주춤한 농심이 실적 반등을 위해 대대적인 전략 전환에 나섰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매출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해외 비중을 늘려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농심은 오는 2030년까지 연결 기준 매출 7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3조 4,387억 원, 영업이익률 4.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농심은 해외 시장 확대, 스낵 사업 강화를 양축으로 한 투트랙 성장 전략을 택했습니다. 우선 농심은 해외 매출 비중을 현재 30%대에서 2030년까지 6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해외 시장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큼 미국과 멕시코, 인도 등 7개 주요 국가를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아 현지 생산 유통망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농심의 핵심 무기 중 하나는 볶음면 신제품인 신라면 툰바입니다. 삼양의 불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볶음면 시장을 겨냥한다는 건데 불닭 1강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심은 스낵 부문을 제2의 코어 사업으로 선정해 신제품 개발은 물론 해외 유력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입맛 겨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인수합병 기회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 한계 속 농심이 내놓은 해법은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 라면 1등의 자존심을 지켜온 농심이 다시 한번 성장의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폭스바겐 코리아가 신차 전략을 통해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SUV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동시에 상반기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한국은 아시아 주요 전략 시장으로 꼽혔지만 최근 거듭되는 판매 부진과 브랜드 선호도 하락으로 시작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 1,1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4% 감소, 영업이익도 173억 원으로 같은 기간 24.5% 줄어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 코리아의 매출은 3,372억 원으로 23.3%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선 아우디를 중심으로 실적이 다소 개선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은 올 들어 4월까지 82,152대로 전년보다 7.9% 늘었는데 같은 기간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는 11.3% 늘어나며 시장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아우디가 전년보다 52.2% 늘며 실적을 견인한 반면 폭스바겐 코리아는 29.4% 줄어든 성적을 거뒀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오늘 대형 SUV 아틀라스를 국내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아틀라스는 6, 7인승의 넉넉한 공간과 다목적 활용성을 앞세웠는데 현대 팰리세이드, BMW X7 등과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We have successfully launched a strong lineup of new models, from the model year 25 ID4 and the ID5, to the Touareg, the Golf TDI, and now the Atlas. And soon, the Golf GTI will join the road.
업계에선 브랜드 차별화와 세그먼트 세분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수입차 시장에서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신차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정치권에서 띄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갈등 조짐이 감지됩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기존 예적금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존 법정 화폐의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 처음 등장해 현재 전 세계 시장 규모 340조 4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99%에 달할 정도로 달러 중심의 압도적 독점 구조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부 유치를 막기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맞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준비금 50억 원 이상 명시됐고 발행 요건과 인가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첫발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미묘한 갈등도 감지됩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중앙은행 화폐 역할 축소와 통화정책 효과성 저하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화폐 체계와 경제 주권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김소영 전 부위원장 중심 민관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신호탄으로 인식하고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특히 디지털 자산에 익숙한 연령층과 기존 예적금 고객 이탈에 따른 영업 타격을 대비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달 6개 은행은 오픈 블록체인 DID 협회와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해 전통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KB국민은행의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은행이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박람회에서 KB금융그룹 채용상담관, 맞춤형 컨설팅 러닝메이트 존, 군 간부 채용관, KB 소호 컨설팅관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완주 국민은행장은 환영사를 통해 구직자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희망찬 첫걸음이 되고 구인 기업에는 훌륭한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첫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 굿잡 취업 박람회는 누적 방문자 122만 명, 참여 기업 5,800여 곳, 연계 일자리 4만 1,000여 개를 기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취업 박람회입니다. 서울경제 뉴스 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